교재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요거 자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표를 둘로 나눴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2월 5일 날 구로예삐 주식회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은 외상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래요. 그러면 받으러옴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고 만기가 되어 추심 의뢰하여 추심 수수료 15,000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다. 만기가 됐을 때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아유, 잘 안 써지죠? 네. 자, 여러분 수수료 비용입니다. 네. 수수료 비용인데 800번대 수수료 비용인 831번 쓸 거예요. 약속어음은 150만원짜리고요. 만기일이 12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보시고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메뉴바에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놓으시고 날짜는 12월 5일 차변에 근데 차변부터 하기에는 금액을 잘 모르겠죠? 그럼 대변부터 하면 돼요. 자, 대변에 받으러 온 먼저 하겠습니다. 받을이라고 두 글자 치시고 구로 예삐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구로 예삐입니다. 여기 발행인이 구로 예삐예요. 그래서 구로 예삐 금액은 150만원. 그런데 어음은 뭐 해야 되죠? 자금 관리. 그래서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코드에다가 F3 누르시고요. 어음은 할인이 아니라 만기입니다. 그래서 4번 F2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로 예삐로부터 받은 어음 중 만기를 찾으시면 돼요. 다행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커저가 위에 있다라는 건 선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탭 누르시고요. 그러면 만기가 됐고요. 라마의 22221112 번호 맞죠? 차변에 3번이죠. 수수료 비용 먼저 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831번 선택해 주시고요. 커저로 차변 오세요. 15,000원. 왜 커저로 오냐면 엔터 하잖아요. 그럼 구로예삐 주식회사 그 다음에 적요가 복사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우스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148만 5천원이 결제가 안 됐죠. 이 부분이 차변의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부터 한 거예요. 당좌 예금은 국민은행 당좌 예금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 걸어주시고요. 윗칸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엔터하면 그대로 빈 공간이 내려옵니다. 14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 관리해 주시고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당좌 예금은 금융거래니까 거래처 코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연습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으로부터 11월 29일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210만 원은 주식회사 하나의 외상대금이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가나의 계약금으로 보고를 받다. 출장 간 직원이 돈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놨었어요. 이 모아놓은 게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원인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원인이 하나는 외상대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으로 반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액이 얼마일까요?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확인해요? 11월 29일 전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원 들어왔고요. 가수금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500만원이 210만원은 외상 매출금이고 290만원은 선수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00만원 복사해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가기 섭하니까 12월 6일 차변의 가수금 반제 처리하겠습니다. 컨트롤 V. 대변의 외상 매출금 먼저 할까요? 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하나입니다. 주식회사 하나. 210만원. 대변의 선수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선수금도 하나를 걸어요. 하나 걸으시면 안 돼요. 가나입니다. 그래서 가나 걸어주세요. 290만원 이렇게 반제 처리했습니다. 대변에 있던 가수금 차변으로 옮기셨고요.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주식회사 하나, 대변의 선수금 주식회사 가나 해서 210만원, 290만원 이렇게 반제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12월 19일 일본에 있는 관계회사 미치코 런던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1,500엔, 상환 환율은 100엔당 1,000원, 금일 전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다. 단, 정기말 평가 당시 기준 환율은 100엔당 1,100원이었다. 자, 100원당 1,100원에 갚아야 될 거를 지금 100원당 1,000원에 갚게 됐어요. 그럼 이익 볼까요? 손해 볼까요? 얼마만큼? 100원만큼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 때, 자, 100엔당이니까 1엔당 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원 곱하기 1,500엔 계산하시면 되고요. 전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단기 차입금은 대변에 있었죠. 대변에 있는 걸 상환했으니까 차변으로 가지고 옵니다. 3번 단기 차입금 미치코 런던.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열어서 150엔이에요. 그래서 150엔. 전기말 평가 당시 기준 환율이 100엔당 1,100원이었어요. 이게 장부 가격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장부 가격은 150엔 곱하기 1,100원 그리고 100엔당이니까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1 곱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650만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변에 전액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걸어주시고요. 그러면 상환할 당시에는 100엔당 1,000원이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50만엔 곱하기
1,000원 나누기 100엔. 그러면 1,500만원 드는 거죠. 아니면 150만엔 곱하기 10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500만원 갚았습니다. 얼마 이익 봤어요? 오, 환율 차이로 150만원이 이익이 받습니다. 이거는 외화를 상환할 당시에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입니다. 즉 환율 차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차익 15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차이가 기중,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즉 결산일의 평가 말고 기중에 일어났다. 그러면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환율 차는 그걸로 하는 거고요.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환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환 차익으로 150만원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12월 20 신규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3년 전 발행한 사채 2천만원입니다. 장부 금액은 1,855만 8,09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금액은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당좌예금 통장 거래는 하나은행 당좌예금 통장에서 1,950만원을 인출하여 모두 상환했습니다. 12월 20 전표로 오시고요. 차변에 일단 사채의 액면 금액을 모두 없애주겠습니다. 차변에 사채 2천만원 쳐주시고요. 대변에 돈 나갔죠? 네,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하나은행 당좌 선택해 주시고요. 얼마 주고 상환했어요? 1,950만원. 그랬더니 50만원 차이가 났어요. 이 50만원이 사채 상환이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장부 금액이 1,855만 8,090원이에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는 겁니다. 사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몽땅 다 회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메뉴를 클릭하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20으로 조회하시고요. 대차 차익 조금 전에 전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요 하세요. 자, 사채 쪽으로 오겠습니다. 사채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있어요. 144만 1,910원입니다. 복사. 몽땅 다 털어주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 오셔서 차변에 있는 거 없애려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컨트롤 V 144만 1,910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천만원에서 장부 금액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차변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본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대변 금액이 부족한 거고요. 차변 금액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차변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자,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이에요. 사채 상환 손실 948번입니다. 금액은 94만 1,91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게 되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됐었잖아요. 이렇게 분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해야 되실 문제는
사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아니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먼저 몽땅 다 반제 처리한 후 그 다음에 사채 상환 손실 또는 사채 상환 이익을 계산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쑥쑥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채 상환 해봤습니다. 12월 30 개인 박정민 파산. 오우, 개인이 파산했네요. 3월 5일 대여하였던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 처리하다 그랬어요. 자, 3월 5일 전표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거래처 원장을 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월 5일 날 대여해줬다 그랬으니까 3월 5일 전표를 확인해서 대여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신 후 또한 대손 처리하다 그랬으니까 혹시 대여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월 5일 일반 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단기 대여금으로 100만원 빌려줬네요. 이게 파산됐대요. 자, 그럼 100만원 컨트롤 C 해주시고요. 12월 30 전표로 오십시오. 차변에 있던 대여금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으로 내보내죠. 자, 대변에 단기 대여금 박정민 컨트롤 V 해서 100만원 갖고 왔습니다. 학계장학시산표 열으셔야죠. 자, 학계장학시산표 12월 30으로 열으셔야 돼요. 이거는 대차 차익은 우리가 전표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니요 할게요. 자,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몽땅 다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 1번 전표에 차변에 자, 대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했을 때 비용은 계정 과목 이름이 뭘까요? 오,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기타 934번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이거 대손상각비로 하면 안 돼요. 왜? 매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자, 컨트롤 V 해갖고 100만원 몽땅 다 정리해줬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마감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과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 결산을 구분해 놓고 수동 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먼저 입력한 후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말 현재 12월분 종업원 급여 500만원이 지급기일은 2023년 1월 5일이다. 이거 잘못됐네요. 2024년입니다. 오타입니다. 즉 내년도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수동 결산이에요.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열어놓으시고요. 차변에 종업원 급여입니다. 50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작업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험료 선급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보험료 선급분. 그러면 어디 가서 합계잔액시산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로 조회하셔야 돼요. 결산일 현재니까.
자, 쭉 내려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다가 선급분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계산할 거예요. 즉 120만 원을 곱하기 12개월로 나눌 건데, 그러면 도대체 몇 개월치를 선급해야 되냐라는 거를 알 수 없죠.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표로 확인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분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분은 2개월이죠. 그래서 2개월만큼만 비용 처리,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닫으시고요. 일반 전표에 오셔서 차변의 선급 비용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누를게요. 12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2 그랬더니 20만원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대변의 보험료. 보험료는 800번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21번 20만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세나의 외상매출금 회수금액 200만원이 기장 누락됨을 발견하다. 아,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는데 기장이 누락됐다라는 건 전표 처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표 처리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말일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늘려주시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 2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입니다. 세나 200만원 그렇게 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200만원이 잔액이 늘어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세나에 200만원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장이 누락됐다는 건 전표가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일자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보통예금에 입금된 날짜 있죠? 그 날짜에 가서 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산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결산에 분개를 하셔도 무리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거,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다. 기말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 우리 현금 과부족이 있나 봐요.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실 때는 조회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반영된 거를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현금 과부족을 열었더니 차변인데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자, 차변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현금 과부족이 부족한 걸까요? 넘친 걸까요? 현금이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넘쳐난 거는 대변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대변에 기록되지 않고 차변에 기록되면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40만 500원을 몽땅 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할 때는 뭘로 정리해요?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왜냐하면 차변에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차변에 정수로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40만 500원 대변에 잡이익 갑니다. 40만 5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없어졌어요.
자, 이렇듯이 차변에 마이너스로 되면 차변의 현금 가부적으로 몽땅 다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열어서 그거 열기 전에 일단 자동 결산할 거예요. 그럼 뭐부터 열어요? 결산자료 입력 먼저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니까 그냥 확인 누르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판매관리비에 살짝 내려서 여기 대손상각 외상매출금란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조회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꾹 눌러주셔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8,130만원이 있네요. 자, 8,130만원 계산기 눌러서 식입니다.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이죠. 곱하기 설정률은 1%입니다. 그래서 0.01 넣을 거고요. 빼줘야 됩니다. 보충법은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어떤 잔액?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네요. 자, 5만원 빼세요. 그랬더니 76만 3천원만큼만 설정하면 됩니다.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눌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 커져 갖다 놨죠. 그래서 커져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76만 3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계산기 닫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받으러옴도 하러 가야죠. 자, 합계잔액시산표 받으러옴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200만원에 대해서 1%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얘를 복사해서 공두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와서 공두개 지우겠습니다. 1%니까 공두개 지우면 되죠. 그래서 2만원 설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모든 비유동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해야지 돼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아니죠?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자, 유형자산 총괄로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른 후 차량 운반구의 상각비, 요 단기 상각비란에 이 금액을 갖다가 넣으셔야 올해 상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자, 차량 운반구 단기 상각비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데다가 하셔야 돼요. 자, 차량 운반구 컨트롤 V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비품도 있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비품란에 컨트롤 V. 근데 이거 입력란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엉뚱한 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기 전에 결산자료 입력에 보시면 무형고정자산 상각이라는 메뉴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무형자산 총괄을 열어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없답니다. 없다면 영어권에 대해서 모든 상각이 끝난 게 되는 거예요. 즉 이번에 상각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결산 자료에 있으면 확인하듯이 그냥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영어권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에 등록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내부 영어권인가 봐요. 네. 자, 어쨌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을 때는 우리 안 해도 됩니다. 네. 7번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평가를 선지선지법으로 한다? 그렇죠.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하신 후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메뉴 눌러서 물류관리 쪽으로 오시고 재고자산 수불부 마구 엔터 해주세요. 자, 기능 모음의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됐죠?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12월 엔터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가 9,380만원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맨 위 상단으로 올리세요. 10번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마감 처리가 끝났어요. 전표 추가. 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 놓치게 되면은 세 문제 틀립니다. 그러면 12점이 훅 날아가요. 자, 1번 전표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른 후 반드시 결산 붕괴가 일어났는지 꼭 보십시오. 여기가 채점 대상입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 자, 손익계산서 12월 열시고 자동으로 당기순이익 불러옵니다.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동으로 불러와요.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에 오셔서 잉여금, 결손분괴가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자, 됐죠?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12월 만약에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마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답안 등록할 때는 컴마, 원, 돈표시 이런 거 안 돼요. 다 숫자로만 기록하세요. 소수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이거는 가능합니다. 4월 30일 현재 현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은 가장 쉽게 보는 것은 합계잔액시산표예요. 또는 현금 출납장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볼게요. 자, 열려있는 거 좀 닫겠습니다. 전표 입력 장부에 합계잔액시산표 여기 누르셔도 되고 결산재무제표 눌러도 됩니다. 4월 30으로 조회하시고요. 현금의 잔액을 물어봤죠. 2,499만 5,500원이 되겠네요. 잔액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월 31일 현재 헤어밴드 재고 수량은 몇 박스인가 그랬어요. 자, 메뉴바에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밴드만 조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하셔서 헤어밴드 해갖고 5월 10일 재고는 500개네요. 자, 여기입니다. 근데 얘는 1월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월에 넘어온 것까지 반영을 해서 계산이 됩니다. 500박스. 세 번째, 10월 31일 현재 구로예삐 주식회사에 받으러 온 미회수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의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받으러 옴입니다. 구로예삐 주식회사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미회수액은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니까 잔액이에요. 그래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예정신고입니다. 1기 예정신고면 1월부터 3월까지죠.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로 불러오기 해주시고요.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물어봤죠? 마이너스는 환급세액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010만 원이라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10만 원. 아니면 그냥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10만 원 이렇게 부호 안 붙이고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부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급세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유동금융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KIFRS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기타 유동금융자산 여기입니다. 기타 유동금융자산 480만 원이네요.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기타 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전체 메뉴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기타 수익이니까 하단에 있겠죠? 기타 수익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기타 수익 160만 500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제6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